배제거 논란이라고 하는 게 참 의미가 없습니다. 배제고는 잘못을 한 거고 광주 일고는 피해를 받은 거고 배제고가 사과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사건은 일단락 수순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수들의 선수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이제 봐줘야 되는 것인가, 어디까지 해야지 용서가 되고 어디까지 해야 처벌이 완료가 되는 것인가에 대한 사람들의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의 시작점으로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이거는 교육의 문제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이게 무슨 정치적으로 의견이 다른 어떤 것들, 이렇게 무슨 표현의 자유의 영역인 것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들이었어요, 애초에. 그리고 그렇게 잘 풀려갈 수 있다라고 보였었어요. 이제 배제고등학교에서도 그렇게 했었고, 각 그 교육감들도 나서서, 광주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이렇게 지금 잘못을 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5.18 묘지까지 찾아가서 다른 학생들도 같이 일단 좀 사과를 하고, 이런 과정으로 끝났어야 됐다라고 봐요. 왜 끝났어야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얘기를 드린 것처럼 이게 논란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대한민국이 지금 겪고 있는 큰 문제가, 이게 마치 논란거리가 된 것처럼 뭐 일부 정치인들이 나서가지고, 아니 뭐 스타벅스 얘기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5.18에 관해서 다른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그 정도 가지고,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강한 처벌을 주는 거야?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풀릴 수가 없어요.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꼬인 거예요. 저 아픈 거에 관한 얘기를 드릴 때 그 얘기 들었죠. 머리, 어깨, 무릎을 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야 팔다리, 마치 우리가 동서남북의 좌표가 잡힌 것처럼 그렇게 정해놓은 다음에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움직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요, 이게 눈, 코, 입이 어딘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얘기를 하자라고 해요. 그거를,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이 사실 그냥 처리를 하고, 갑자기 좀 튀긴 하지만, 저도 이제 사건, 사고를 하다 보면, 변호사들이 제일 많이 착각 내지는 혼동하는 게, 변호사한테 맡기면 형사 사건을 저지른 피의자가 잘 풀어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해줄 거라라는 착각들을 하세요. 근데 그 변호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건 뭐냐면, 정말 납작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왜 대부분의 경우에 빠져나가기 어려운 진짜 잘못한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형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진짜 잘못하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그 구속 피고인 만나가지고 눈물 쏙 나게 만들어요. 당신 그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는 당신 지금 2년, 3년이 아니라 10년도 써가야 되고 피해자 생각을 해봐라 라고 변호사가 얘기를 해요. 그럼 처음에는 막 화내요. 아니 당신 변호사 나한테 지금 돈 1,000만 원 받아가지고 지금 어떻게든 지금 뭐 빠져나가가지고 막 1년에 빼낼 생각을 해야지, 와가지고 지금 콧물 짜라고 뭐 반성문 써라고 그러고 뭐 합의하라고 지금 돈 1,000만 원 더 갖다 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요, 철저하게 실제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하고 벌 받아야 될 만큼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비슷한 일이 반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젊은 친구들, 아이들이라고 학생들이라고 하는데, 그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번 학기가 아니라 내년에 가더라도 정말로 열심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앞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다시 선수로서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이게 프로야구 선수를 지금 겨냥하고 있는 거잖아요. 프로야구 선수들, 대한민국에 얼마나 다양한 스펙이 있어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광주일고 선수들 출신들도 많이 있을걸요? 그렇죠. 김홍룡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기에 관해서. 그리고 심지어 스카우터들도 광주일고 출신이 많다고 하니까. 제가 그 사람들에게 이 선수들을 타박하리라고 저는 믿지 않아요. 잘 대해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잘 대해주기를 받기 위해서는 그 친구들이 먼저 납작하게 이렇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 모습을 다행히도 광주일고도 만들어내려고 했었고, 하려고 했었고, 광주 그리고 서울 교육감들도 그런 걸 그쪽으로 가려고 했었고, 배제고 학생들, 배제고 고등학교의 선생님들도 그렇게 취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엉뚱하게 무슨 짓이 벌어지냐면 정치권에서 끼어들어가지고, 그리고 일부 잘못 생각하는 엄마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애 봐줘요. 이러면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머리, 어깨, 무릎을 가가지고 얘는 크고 얘는 눈이어가지고 얘는 눈이니까 지금 여기 눈을 다쳤으니까 눈이 상처가 나서 석 달 정도는 이게 안대를 하고 푹 쉬어야 됩니다. 라고 했었을 때 푹 쉬어야 되는데 갑자기 아니요? 이쪽에 눈 뚫어가지고요. 이쪽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라는 어거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기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아이 하나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해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선수들을 봐줘서 그 선수가 당장 프로에 올라가고 그렇게 돼서 그 선수가 꼬인 인생은 풀린 게 아니라 그 선수들 지금 이 학생들을 지금 봐주면 오히려 그 학생 인생들이 더 꼬인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봐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뭐 배제고등학교 앞에 무슨 이렇게 플래카드 걸리고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 거기 뭐 아이들아 뭐 니네들 뭐 잘못한 거 없다라고 그렇게 붙이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저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봐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었다라고 해야 되고요. 거기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단순하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누구 개인적인 명예훼손 이런 건 안 돼요. 개인 명예훼손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사람이 어떤 거짓말을 했다거나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만한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누군가 특정해서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나쁜 일을 했지만 그 개인에게 어떻게 보면 피해를 끼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혐오라든가 아니면 차별과 관련된 부분을 좀 폭넓게 좀 제재를 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몇 년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걸 아직까지 못 해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못 해내는데도 또 정치적인 이유가 들어가 있어요. 왜 이제 어떤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지금 좀 얘기가 좀 어긋날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법은 그 유럽의 독일법을 일본에 개수했다가 일본법을 베껴서 우리가 만든 그거거든요. 이렇게 옮긴 걸 이렇게 합쳐가지고 다시 가져온 거잖아요. 예,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유학하는 사람들은 또 어디로 가냐면 미국으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틀은 대륙법계에 만든 틀에다가 영미법의 미국식 스타일을 접합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대륙법인데 일본에서 정리한 걸 가지고 들여왔다가 그거를 또 미국식으로 넣은 미국식으로.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히려 많은 경우에 표현을 허용해 주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던 경우보다는 풀어줬을 때에 잘 해결했던 경험이 더 많아요. 근데 독일은 독일은 어떤 일이 있었죠? 독일은 그렇게 하는 바람에 전범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서는 철저하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처벌을 했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사정에는 우리 5.18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독일식으로 가는 게 맞아요. 최소한의 넘지 말아야 될 선만큼은 이거는 처벌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아직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미국은 또 뭐냐면 넓게 말해서 미국이라고 얘기하죠. 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합중국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구난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 법을 따라간다는 말도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대한민국이 전쟁이라는 걸 겪었고 전쟁 이후에 사실상 내부의 민주주의 때문에 사람들이 피를 흘렸던 국가예요. 그러면 그 일을 반복하게는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역사인 거고 그건 현실인 거고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표현의 자유, 자기 의견 있을 수가 없는 영역인 거예요. 근데 배제고에서 벌어진 일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배제고만 있는 게 아니라 말이 나왔던 스타벅스가 그래서 일어난 일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권에서는 뭘 이용을 하냐면 5.18과 관련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혐오를 막고 이런 거를
추진하는 쪽이 보니까 진보 정권이더라. 진보 정권에 이거를 주는 거는 힘을 실어주는 거고, 이게 학생들에게, 이건 의심입니다만, 학생들에게 그런 거를 5.18을 역사적으로 제대로 가르치게 되면, 야, 그때 5.18 때 반대했던, 뭐, 예를 들어서 전두환 노태우와 관련된 사람들의 후계와 관련된 정치권들은 우리는 다 나쁜 사람으로 동맥국으로 밀리지 않을 거야? 밀릴 것 같은데? 그럼 불리한데? 이거, 야, 우리 역사적으로 넘지는 말자. 헌법에 놓지는 말자. 라고 했던 거 아닐까? 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5.18 특별법 같은 경우를 5.18 특별법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쓰여지지가 않고 있고요. 헌법 바꿔서 제발 이것만은 넣자라고 했는데 이것도 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개정 못하고 있잖아요. 그거 안 넣는 바람에 무슨 일이 생기고 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뇌출혈에 빠졌을 때 같은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강력하게 의심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아까 MB 얘기했죠? 네. 진짜 MB 있죠? 네. 진짜 MB가 역사를 없애버렸죠. 진짜 MB 때. 그 역사를 없애는 바람에 학생들이 그때는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간에 그냥 70점, 60점이라도 받기 위해서라도 그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읽어봤어요. 그래서 요만큼의 상식은 있었어요. 근데 MB가 역사를 없애버린 이유로 그런 걸 애들이 몰라요. 사법연수원 때 성적이 굉장히 좋았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놀랍게도 그 용이 실존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12주 중에 다 살았던 동물인데 얘는 멸종동물 아니야? 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사법연수원 동기가요? 예. 걔 법원 갔다니까요. 공부 잘해가지고. 음. 예, 제일 좋은 대학 나와서. 음. 그때 역사를 전혀 모르는 친구였던 거거든요. 그건 역사하고 조금 다른 거 아니야? 자연과학 쪽 아니야? 그러니까 역사가 제가 얘기한 거 이게 뭐냐면 그런 어떤 상식적인 것들이 너무 없어져 버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일들이 방치되고 있는 나라는 위험한 나라인 거예요. 사실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마치 해도 되는 일인 것처럼 얘기가 있고, 오늘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지금조차도 양카메라 TV를 시작한 개국인 7월 7일 날 허위 조작 정보 그 막는 걸로 시행을 했는데, 그런 일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막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기본이 안 세웠으니까. 머리 어깨 무릎을 먼저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너 머리 어깨 무릎 가르쳐 줬는데 왜 가가지고 딴짓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머리 어깨 무릎을 먼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얘들은.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거고, 여기 다시 돌아가자면 그 배제고등학교에 있었던 말도 안 되는 일을 선생님들이 먼저 잡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지금 정치권이 또 망쳐버린 거예요. 화나죠, 이럴 때는. 이러면 뇌출혈 또 걸린다니까. 안 돼. 안 돼. 얼마나 아프고 네. 얼마나 나았는지 한번. 사실 그러게요. 원래 제가 굉장히 멋있었거든요. 생긴 것도 잘생겼고요.